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리플의 기술적인 부분들 함께 살펴보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이슈들 그리고 리플의 개별 이슈들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먼저 차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플은 최근 큰 변동성은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여길 최근 돌파하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아닌 상단 지지를 받고 벗어나면서 이탈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 채널을 무효화시키고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도 이걸 위아래로 가르는 라인이 바로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돌파해주고 나서는 최근 비록 어느 정도 조정이 며칠 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 라인이 뚫리지 않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잘 지켜준다면 지지 라인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상단 라인 800원 위까지는 갈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이 상단 라인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결국에는 여길 돌파해줘야지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고 지지 라인을 만들고 반등해줘야지 이 횡보하는 박스권을 벗어나고 우리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시바이누를 비롯한 밈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영향을 리플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주식시장도 하락 마감을 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때문에 반대급부에 있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코인 시장은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투심을 위축시켰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어제 공개된 미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베이지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경기는 4월 들어서도 경기가 소폭 확장됐고 또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지 연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쉽게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또 한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추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이 부정적인 것들만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하반기에 있죠. 바로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몇 가지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또 한번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라면서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선거 자금도 이미 암호화폐로 받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소 암호화폐에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에서도 암호화폐 리더들과 접촉하면서 지금 이 스탠스를 변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코인 관련된 공약들도 충분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건 대통령 후보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장은 내년 안에 암호화폐 규제안 제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다른 하원 의원은 이 FIT 21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FIT 법안이라는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암호화폐, 코인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에 대한 규제권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아닌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에게 부여한다라는 이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하원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요. 이제 상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최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일단 1단계가 승인이 됐는데 SEC에서 이 1단계를 승인한 부분도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을 승인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또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리플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이 밑에 마지막 속보를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와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의 소송은 기각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일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리플의 시세가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올해까지 조금 더 길게 놓고 몇 개월을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도 함께 보시면 JT라는 분석가는 리플이 11월 달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분석가가 내놓은 차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삼각 수렴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여길 돌파해주는 시점,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11월 달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카피라는 분석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죠. 2013년부터 17년까지 리플은 매집 구간을 가져갔고 당시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에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길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이때부터 다시 한번 더 큰 매집 구간 삼각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기가 올해는 여러 이슈들이 겹쳐져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올해 4월 20일 날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감기라는 게 이게 적용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 3번의 반감기들을 살펴봤을 때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3분기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4분기에 그 고점을 찍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는 이 하반기에는 올해 또 미국에서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다시 한번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처럼 친암호화폐적인 공약들이 계속해서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추가로 나올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에서도 벌써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올 하반기를 더욱 기대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리플은 개별적인 소송 이슈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작년 7월 달에 이 약식 판결의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부분 판결이 나왔죠.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판결문이 나왔는데 일단 당시에는 시장은 여기에 초점을 더 두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의 시세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라는 소송은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죠. 일단 양측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SEC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벌금을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요. 리플 측에서는 답변서에서 1,0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최종 입장문을 5월 20일 날 제출하게 되면 이제 모든 스케줄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남는 건 판사의 결과다. 판결문은 대략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작년처럼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되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SEC 측에서는 또 한번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리플은 IPO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또 ETF도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적용이 됐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과도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또 한 번 출마하게 되는 이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이 대선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공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지를 내면 리플도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만큼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기에서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집해 나가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보유 수량을 늘리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될 때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6월 달에 리플이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세 내용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관련된 이슈들, 당연히 소송 이슈 포함해서 새롭게 나오는 사업 영역 이슈들도 제가 그 내용들 공유해 드리고 있고 어제와 같이 거시경제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 때도 시장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지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에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평균단가 관리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